네. 오늘은 노장철학 제25강 장자철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 시간에 이어서 장자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153쪽. 그러면 장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 이후의 글에서도 이제 장자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후대의 글이고, 물론 이제 여기 사기의 글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장자라는 책에 보이는 장주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비록 장자가 이제 우엄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장자라는 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장자열전, 사기 장자열전에 보면 그를 쓸만한 인물로 삼을 수 없었다 이랬는데, 인물이 아니다, 쓸만한 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가 뱃을 안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장자를 상공, 요즘식으로 국무총리 같은 거 해당되는 거죠. 상공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나 뱃을 안 한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배설을 하지 않고 내 마음 즐겁게 할 거다. 내 즐거운 뜻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잘 평가해 봐야 돼요. 내 즐거운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장자의 본심일까 하는 면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게 배운 사람의 책무예요. 유학자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임중이 도원이라고. 맡은 바 책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맡은 바 책무는 무겁고 걸어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부 지식인으로 한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커요. 요즘 아무리 대학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일은 무거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갈 할 길도 멉니다.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인간의 삶의 의무들은. 근데 장자도 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몰락한 귀족이지만, 장공의 후손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귀족으로 태어나서 몰락한 귀족이지만 공부는 많이 했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 해서 장자를 도가철학 흔히 평가할 때 그러거든요. 염세주의다. 허무주의다. 그러면 수준 이하의 평가들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출세주의, 피세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유학자들도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뜻이 안 맞으면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집으로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러죠. 우리나라 남명 조식 같은 경우는 평생 벼슬도 않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가 없는 시대에는 자기 인생의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나이 먹어갖고 인간 추저보게 되는 거 많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인간 이하들이 된 것들 지금 많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건 그렇고, 154쪽에 보시면, 내외자편, 장자가 내외자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장자 얘기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럼 우선 대충 봐서 여러분들한 유명한 거 보시면 장자가 나비꿈을 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죠? 호전몽인가요? 그냥 질문만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예요?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추수편에 보면은 복수라는 곳에서 장자가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와서 출사 벼슬 좀 해주세요 했더니 거부했다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장자가 해시하고 호수 다리 위에 장자 해시가 호수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해 논했다는 얘기 있죠. 장자가 물고기 이것도 중요해요. 중국 미학에서도 여러분도 또 이것도 생각해봐요. 장자가 물고기를 보고서 물고기들이 참 즐겁게 논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해시가 물어봐요.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 걸 아냐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장자가 물고기를 바라봤을 때 즐겁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시의 입장에서 장자에 대해 비판하는 것들, 이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미학적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북류 편에 보면은 동곽자가 도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도는 어디 있어요? 무소부재예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끝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싸는 똥오줌 속에도 도가 있다고 그러죠? 도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통도가인가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봤었어요. 근데 도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오줌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기초적인 거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담을 넘어서야 돼요. 그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소인가요? 소를 끌고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하는 거는 소가 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은 자기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넘어서는 길은 선생이 못 가르쳐 줘요. 부모 아니라 부처 해리비가 와도 그거 못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에 모든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깨서 넘어가야 돼요. 공부는 다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데 많은 사람들 죽는 날까지 별 볼 일 없이 살다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을 스스로 밟고 넘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요. 삶이 오든 죽음이 오든. 늙어가지고 추저벅에 죽지 말고 인생의 문제, 그거는 과거로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선생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선생이지 이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밟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서무기 편에 보면 해시가 죽음으로 장자가 나와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있고 외물편에 보면 가마옥에 식량을 빌러 갔다 굴어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어떤 거냐? 장자가 아내 죽었을 때 얘기도 있죠. 여기 지락편에 있네요. 아내가 죽었을 때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얘기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 20대에는 연애할 때라 부부가 살다가 이렇게 한쪽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한 그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사달 칠정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정의 문제예요. 성과 성정 있잖아요. 유학자들, 송대 유학자들 글 보면 거의 성정 이러겠는데 정감,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에요. 넓게 보면은 부모든 형제든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때 되면 애인이든 영원한 사랑 어쩌고 그런데 그거 다 헛소리고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뻔한 일인데 그것이 내 삶에 도래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장자는 왜 아내가 저렇게 죽었을 때 저렇게 했을까?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장자가 자기가 죽을 때에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 좀 이따 그 다시 나올 때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하늘 모든 별들을 갖다 자신의 관각으로 삼고 죽음을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죽을 때 이렇게 어떻게 잘 죽을 건가. 그 문제만 이제 남았는데, 나머지는 뭐 고민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내 죽을 때 오세요. 그리고 옆에 와서 보세요. 어떻게 죽는가. 도가의 이제 처세 방법은 이게 출세관, 그 다음에 입세, 그 다음에 초세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출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이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어디 은둔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입세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 이렇게 도가 행해진다,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라면 입세, 세상에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유아가가 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초세라는 건 좀 다릅니다. 먼저 이 세계를 초월하고 나서 다시 입세하는 거예요. 초월.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가에서는. 장자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가하면 출세관이다. 그 다음에 유학은 입세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게 선택할 거냐, 이거는 항상 뭘로 이렇게 수렴이 되냐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현실 안에서 서로 투쟁하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인가는 이론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장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장자의 삶을 보면 155쪽 첫 번째. 이게 빈궁한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해요. 장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기 장자열전에 나오는 생애 부분 보시면 젊었을 때 그 칠원리 온나무 동산을 관리하는 그 말단 공무원으로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근데 얼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던, 그만뒀던 평생 직업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거의 없었게. 이런 사람, 여자들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난세 이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이에요. 아무튼 이제 다른 장자의 다른 편들의 글 보면 뭐 제자도 가르친 것도 있건데 멀쩡한 직업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렵게 아까 그 식량을 꾸러 다닌 것도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빌리고. 또 보면은 뭐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집신으로 꼬매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신고 다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은둔하는 삶이에요. 어디 나아가서 벼슬하고 그러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뭐냐면, 하나는 곡하가세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현실에서의 출세라는 게 인간에게 달콤해요. 돈과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명예, 권력, 돈,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변절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론은 간단해요. 인생이라는 거 그냥 생로병사예요. 인생은.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조금씩 보고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박사과정까지도 마찬가지. 학생이면 봐줘요. 너그럽게 봐주거든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을 딱 떠나서 직장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사회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밟아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견뎌낸다라는 건 보통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기 싫다고 해서 망치 들고 가서 때려 죽이고 칼로 쑤셔버리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 안에서 특히 자기가 원래 바랬던 바른 길 있잖아요. 정도를 이렇게 간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혼자면은 얘라 더럽다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딴 데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살면 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은둔하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선성편의 글입니다. 세상이 도를 잃고 도가 세상을 잃었다. 세상과 도가 서로 잃어버렸으니 도를 간직한 사람이 어찌 세상의 뜻을 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각아세를 해서 적당히 현실에 타협해서 살든지 그럼 편해요.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폭력적인 군주라도 그 옆에서 계속 좋은 말 해주는 거 있죠. 예스맨이라고 그러죠. 예. 임금님 훌륭하십니다. 어쩝니다 하고 계속 오면요.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그거는 개예요. 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사람들한테 바르게 하지 않고 남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나 어쩌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나쁜 놈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병든 사회예요. 우리 사회 모습 보면은 마음들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면. 장자도 결국 스스로 이게 그 세가 안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은둔해버려 은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왜 그랬는가? 시대적 운명이에요. 명자예요. 시명. 시운이라 해도 되는데 이게 시대적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큰 뜻을 포부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고 훌륭하더라도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에요. 나한테는 부모들이던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옛날 50년대 60년대엔 출세하려면 뭐냐면 깡패짓도 했어요. 깡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깡패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도 깡패에 건달짓거리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치 쪽에 관심도 갖고. 근데 물론 그 중에 엉터리 같은 인간들도 있고 삼류들도 있고 그러지만 아까 좌익들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자기 부모가 연좌제 걸려가지고 좌익이어가지고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학자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아나키스트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아나키스트라고 안 해요. 그냥 무정부주의자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렇게 하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나키즘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개념인데 어쨌든 왜냐하면 반공 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삶도. 시대적 운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명을 얻지 못하면 평생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운둔하고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 때부터 계속 술. 지금 보면 이제 미친놈들이라고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빗나가는, 좀 옆길로 빠지는 얘기인데, 노숙에서 저렇게 막 술 먹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비난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무수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도 이 양반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결국 배운 게 공부밖에 없는 지식인이 벼슬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자가 다 낡은 기운 옷을 입고 낡아 떨어진 신발을 신고 위나라 회왕을 만났다. 선생 어째 이렇게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겉모습 보는 거예요. 남루한 모습. 그 남루하게 입은 모습을 보고 당신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거지같이 사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가난한 것이지 지친 것이 아닙니다. 선비가 도화덕을 가지고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걸 지친다라고 합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는 것은 가난뿐이지 지친 건 아니다. 이것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임금의 혼매, 임금이 어둡고 신하는 어지러운 때에 처하여 혼매하고 신하는 어지러운 때에 처하여 지치지 않은 사람들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임금은 장자를 보고서 당신 공부 꽤나 했는데 왜 그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한테 왔어? 물어보니까 임금 당신은 내 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시대에 너같이 멍청한 놈들이 정치를 하고 너같이 어리석은 놈들이 백성들을 등쳐먹고 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내가 품고 있는 큰 뜻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가난 속에 그 궁핍함을 평생을 견뎌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뜻을 일생을 그 길을 쭉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사회생활 해보면 내가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모른 척 해버리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부딪혀요. 이게 죽는 날까지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먹고 20년 30년 사회생활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가까워지면 지난날에 여러분들 했던 잘못들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산다는 것은. 대충 오늘은 156쪽 이렇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생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